여러분, 혹시 최근 부동산 시장의 충격적인 반전 소식 들으셨나요? 불과 며칠 전 서울 성동구의 상징적인 아파트인 서울숲 한신더 휴 60평방미터가 무려 16.9억에서 10억으로 6.9억, 즉 40.8%나 폭락하는 믿기 어려운 거래가 포착되었습니다. 이게 단순히 한 채의 문제일까요? 아니요. 이 숫자는 지난 몇 달간 우리가 막연히 느꼈던 시장의 불안감이 실제 데이터로 드러난 충격적인 현실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이번 주 부동산 정책 변화와 시장에 숨겨진 영향력을 데이터와 함께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강남불패라는 말을 철석같이 믿어왔지만 이번 주 KB부동산 주간 데이터에 따르면 서울 매수 우위 지수는 68.1을 기록, 매수 심리가 백아래로 주춤한 상황입니다. 특히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195평방미터 역시 71.3억에서 65억으로 6.3억, 8.8% 하락하며 최고가 대비 상당한 조정을 보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금리 인하 기대에도 불구하고 대출 환경 악화와 같은 구조적인 제약 요인이 여전히 시장에 강력한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금리 인하가 곧바로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단직관적인 현상인데요. 그 배경에는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상향 같은 정책적 변화가 있습니다. 2026년 3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가 전월 대비 0.59% 하락하며 2025년 8월 이후 7개월 만에 하락 전환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다급해진 매물들이 시장에 쏟아져 나온 결과로 분석되는데요. 실제로 용산구 신동아 141평방미터는 43.1억에서 38.7억으로 4.4억가량 하락하며 10.2%의 가격 조정을 보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양도세 중과가 시장을 경색시킬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오히려 일부 다주택자들이 서둘러 매물을 내놓으면서 단기적인 가격 하락을 부추긴 것이죠. 이처럼 정책의 의도와 시장의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면 시장이 경색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2026년 5월 양도세 중과를 앞두고 3월 초부터 고가 1주택자들까지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급매물을 늘렸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강남구 레미안 강남힐즈 92평방미터에서도 나타났는데 17.4억에서 13억으로 4.4억이 떨어져 무려 25.1%의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2026년 수도권 신축 입주 물량이 2025년 대비 3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러한 공급 부족 심화 속에서 정책으로 인한 일시적인 급매물 출회가 시장에 어떤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2026년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이 15%에서 20%로 조기 상향되어 금융회사의 대출 여력이 약 27조 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은행들이 대출 심사를 더욱 강화하고 대출 한도를 줄일 수밖에 없다는 의미인데요. 광진구 우성 80평방미터 아파트가 17.5억에서 14억으로 3.5억, 20% 하락한 것도 이러한 대출 환경 변화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집값이 바로 오를 것이라는 일반적인 믿음과 달리 실제로는 대출 한도 감축과 심사 기준 강화로 인해 실질적인 대출 환경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고 매수 심리가 위축되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26년 평균 18.67%라는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성동구는 29.04% 상승하며 강남 3구보다 높은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죠. 이러한 공시가격 상승은 보유세 부담으로 이어지는데요. 성동구 극동 148평방미터 아파트의 경우 21.5억에서 18억으로 3.5억, 16.3% 하락했지만 그럼에도 보유세 부담은 여전히 큰 이슈입니다. 마용성으로 불리는 한강벨트 신축 선호 현상이 공시가격에 강력히 반영된 결과이지만 이는 동시에 주택 보유자들에게는 세금 폭탄이라는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6년 3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은 6억 149만 원을 돌파하며 2022년 10월 이후 41개월 만에 6억 원 선을 넘어섰습니다. 과거 전세난 최고조 시기와 일치하는 수치인데요. 송파구 현대 85평방미터 아파트가 19.2억에서 16억으로 3.2억, 16.6% 하락했지만 전세가는 오히려 상승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2026년 전세 가격이 전국 2.8%, 수도권 3.8%, 서울은 4.7% 오를 것으로 예상했으며 입주 물량 감소와 전세의 월세 전환 가속화가 그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전세 매물은 1년 전 대비 37% 급감한 상황입니다. 현재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68.31%를 기록하고 있으며 경기도 이천시 81.93%, 평택시 71.59% 등 일부 지역에서는 70%를 웃도는 높은 전세가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세가율 80%는 10억 집인데 8억이 전세라는 뜻이죠. 집주인의 실제 투자금은 2억뿐이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은 강남구 레미안 대치 팰리스 151평방미터 같은 초고가 아파트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62.5억에서 59.5억으로 3억, 4.8% 하락했지만 여전히 높은 전세가율을 보이며 상대적으로 적은 추가 비용으로 매매 전환이 가능해지는 현상을 만들어냅니다. 2026년 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국 임대차 거래량 중 월세 비중은 68.3%로 집계되어 전년 동기 대비 6.9%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 중 100만원 이상 비중은 2026년 1월 기준 44.3%에 달하는데요. 이러한 월세화 가속화는 주거비 부담을 느끼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을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 등 신규 분양 시장으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송파구 문정내미안 151평방미터도 22.9억에서 20억으로 2.9억, 12.7% 하락했지만 여전히 높은 월세 전환율을 보이며 서민들의 주거 안정성 확보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결과에 따르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은 18.67%를 기록했습니다. 이로 인해 주택 보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남구 경남노년 60평방미터 아파트가 11.9억에서 9억으로 2.9억, 24.1%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금 부담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다주택자는 추가 매입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무주택자나 1주택 실수요자라면 서울 및 수도권 핵심 지역의 공급 부족에 따른 강세 전망을 고려하여 매수 시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3월 소비자심리지수 CCSI는 107.0을 기록하며 중동 리스크와 금리 우려로 13개월 만에 집값 하락 기대로 전환되었습니다.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60평방미터는 43.9억에서 41억으로 2.9억, 6.5% 하락하며 이러한 심리적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서울 집값 상승의 가장 큰 원인으로 뾰족한 공급 대책이 없다는 점을 꼽으며 1년 내내 집값 상승 압력이 강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하지만 이천시, 평택시처럼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갭 투자로 매매 전환이 가능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역설도 존재합니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2026년 서울 집값 상승의 가장 큰 원인으로 뾰족한 공급 대책이 없다는 점을 꼽으며 1년 내내 집값 상승 압력이 강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마포구 현대 85평방미터는 9.8억에서 7억으로 2.8억, 28.6% 하락했지만 이는 개별 단지의 특수성일 뿐 서울 전체적인 공급 부족 기조는 여전하다는 해석이죠.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 역시 서울의 고질적인 공급 부족과 수도권 유입 수요 증가를 근거로 2026년 아파트 시장의 상승 전망이 우세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처럼 전문가들은 장기적인 공급 부족을 핵심 변수로 보고 있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2026년 전세 가격이 전국 2.8%, 수도권 3.8%, 서울 4.7% 오를 것으로 예상하며 입주 물량 감소와 전세의 월세 전환 가속화 등으로 수도권 월세 상승 압력이 더 클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영등포구 영등포아트자이 85평방미터가 15.7억에서 13억으로 2.7억, 17.3%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임대 시장의 불안정성은 실수요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 중 100만원 이상 비중이 44.3%에 달하는 등 월세화가 가속화되면서 주거비 부담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KB증권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추가 인하 시점은 2026년 상반기로 판단하며 부동산 가격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는 만큼 부동산 흐름이 금리 인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남구 레미안 블레스티지 85평방미터는 35억에서 32.5억으로 2.5억, 7% 하락하며 이러한 금리 인하 기대와 시장의 불확실성이 섞인 복합적인 흐름을 보여줍니다. 금리 인하가 대출 여력 감소와 같은 정책적 제약을 상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 투자자들은 가격보다는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투자 전략에 주목해야 할 시점입니다. 2026년 1월부터 주택 매매계약 신고시 계약금, 입금 증빙자료 제출이 의무화되고 자금 조달 계획서 양식이 대폭 세분화되었습니다. 이는 내 집 마련 시 자금 출처를 명확히 하고 관련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함을 의미하는데요. 송파구 송파파크데일 1단지 84평방미터는 13.6억에서 11.3억으로 2.3억, 16.9% 하락했지만 이러한 가격 조정 속에서도 서류 준비는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복잡해진 규제 환경은 단순히 부담이 아니라 변화를 잘 모니터링하면 오히려 자산 축적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월세 비중이 68.3%로 확대되고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이 늘어나면서 임대차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주택 실수요자라면 안정적인 주거 기반 마련을 위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 등 신규 분양 시장으로 눈을 돌리거나 매매 전환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아파트를 고려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이천시의 전세가율은 81.93%에 달해 10억 집인데 8억이 전세, 집주인 실투자 2억이라는 상황이니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18.67% 상승하고 강남 3구를 비롯해 성동구 등 주요 지역의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주택 보유자들은 자신의 주택 공시가격을 확인하고 예상되는 보유세 변화에 대비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나 부동산 관련 웹사이트에서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세금 부담이라고 생각하기보다 공시가격 상승이 장기적으로 자산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함께 고민하며 현명한 자산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집 마련 시 가격보다는 입지, 생활 편의, 관리 비용 등 실거주 효용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가변형 구조, 소형 중형의 효율적 설계 등 유연성에 투자하여 불확실한 시장에 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집은 더 이상 자산 증식의 확실한 보루가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실용적인 공간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으로 변하고 있거든요. PIMCO의 매니징 디렉터 존 머리는 2026년 부동산 시장에 대해 김대료 수준과 기존 인컴의 확실성이 높은 투자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하며 실거주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는 단순히 개인에게 부담을 주는 제도가 아니라 변화하는 규제 환경을 잘 모니터링하면 오히려 자산 축적의 새로운 기회와 도약의 발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심영석 법무법인 조율 수석 전문위원은 내 집 마련 트렌드 2026분이라는 책을 통해 복잡한 시장 환경 속에서 실전형 내 집 마련 및 자산 방어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규제 변화의 흐름을 읽고 나에게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그 어떤 전문가의 말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데이터와 전문가 의견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만의 전략을 세워보세요. 복잡한 부동산 시장 속에서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돕기 위해 우리는 매주 최신 데이터와 깊이 있는 분석을 전달해 드릴 겁니다. 오늘 살펴본 정책 변화와 시장 영향 분석이 여러분의 내 집 마련과 자산 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돈이 되는 경제 정보 절대 놓치지 마세요. 모든 투자는 본인의 신중한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